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상하이에 있는 비아디 전시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비아디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차종들이 이렇게 쭉 서 있죠. 오늘 볼 차량은 아주 특별한 차량이고, 비아디는 이미 한국 시장에 출고해 놓은 그런 차량이죠. 바로 비아디의 아토3 차량입니다. 아토3. 보통 아토3라고 하면은 여기에 비아디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한자로 원이라고 들어가 있죠. 중국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원, 친, 송, 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왕조 시리즈가 있는데, 그 왕조 시리즈의 이름이 여기에선 붙어 있는 거고, 글로벌 버전에서는 비아디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우리나라에 출시되어 있는 아토3보다는 한 번 페이스리프트 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관부터 해서 실내까지 여러 가지 좀 변경점들이 있는데, 이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되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빠르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외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모르겠죠. 뭐가 바뀐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보면 이 램프류의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기존 버전은 이렇게 생겼는데 신형 버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램프에서는 사실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변경된 건 아닌데,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범퍼 디자인에서 큰 변경점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차체색보다는 다른 것들로 좀 막혀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조금 더 날렵하게 블랙 하이글로시나 이런 것들을 꽤 많이 사용한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실제로 뚫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퀴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에어 인테이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앞모습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다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변경이 됐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데, 소소하게 램프부터 해서 범퍼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바꿔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존에 우리가 글로벌 버전으로 판매됐던 거나 중국에서 판매됐던 구형 버전 같은 경우에는 디파일럿이라는 단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에이다스라 그래서 주행 보조 기능만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비아디에서 소신 있게 발언했다시피 자율주행의 가장 기초적인 버전인 디파일럿 100 버전을 무료로 넣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에는 디파일럿 100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면은, 이 위쪽으로 보면 카메라만 4개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도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자율주행을 한다 그러면 카메라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보통 요 앞에 이렇게 레이더 센서를 달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 레이더 센서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밀리미터파 레이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카메라들을 활용을 해서 디파일럿 100을 달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디파일럿 100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고속도로에서만 활용이 가능한데, 고속도로에서 자동 차선 변경, 자동 추월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IC에서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요 정도만 들어가 있어도 국내에서 활용을 하는 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기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 디파일럿 100 정도는 꼭 들여오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모습에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요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 보면 되고, 측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변경된 거는 없고, 자잘하게 바뀐 것들이 조금 있는데, 일단은 휠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죠. 여기 보면은 이 휠 디자인도 디자인 자체는 꽤나 바뀌어 있습니다. 측면으로 왔을 때도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펜다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도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지금 카메라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측면에서는 사실 그렇다 할 만한 게 뭐 카메라나 휠 요 정도만 바뀌었고, 뒤쪽에서 변경점들이 좀 크거든요. 그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뒤쪽에서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긴 해요. 이 위쪽으로 카메라 들어가 있고, 요 아래쪽으로 봤을 때 기존이랑 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이 리어 램프의 등이 X자형으로 들어와 있는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이 살짝 바뀌었고, 아래쪽에 범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바뀌었는데, 제일 크게 바뀐 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한자가 적혀 있는데, 잘 모르시겠죠? 이게 신의 눈 한자입니다. 신의 눈. 그러니까 신의 눈이 들어갔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후면부에서는 램프 디자인 이런 것들이 바뀌었고, 그리고 신의 눈이 탑재되어 있다는 레터링 이런 것들이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외관 바뀐 것들을 그냥 소소하게 램프의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바뀌고 이런 점들의 차이점만 있지, 진짜 변화는 실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내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내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실내에 들어오면은 바뀐 게 너무 많아서 어떤 것들부터 바뀌었는지 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런 대시보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사용이 되기는 했어요. 여기 보면 송풍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대로 사용이 됐죠. 그리고 심지어 저쪽에 보면은 이 기타줄 요거 가지고 많이 노시던데, 도어 캐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대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것들이 거의 다 바뀌었어요.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일단 크게 보면, 센터의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바뀌었죠. 기존에는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조그만하게 있었어요. 정보도 굉장히 조금밖에 없었고 배터리의 용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만 소소하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크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게 비아디 실에 들어있던 건데 아토3에도 넣어준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기판 디스플레이에 업그레이드가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니까 배터리 52% 남았는데 224km를 갈 수가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NEDC 기준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제가 테스트했었죠. 극한의 저온 환경에서 주행을 했을 때도 300km는 갑니다. 그러니까 상온에서는 400km 넘게 가겠죠. 얘도 지금 100% 가득 채웠을 때는 한 230km를 주행할 수 있는 그 정도 배터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배터리의 양 자체는 크게 변경점은 없어요. 배터리 60kWh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바뀐 점이라고 하면은 이 핸들 디자인이 바뀌었죠. 기존에는 핸들도 요 가운데에 비아디 적혀 있고 원형으로 해가지고 블랙 하이글로시나 반짝반짝거리는 반사되는 형식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요 가운데 있는 요 재질을 약간 우레탄 같은 걸로 바꿨습니다. 핸들 주위에 있는 디자인 요소들도 약간 회색 색상으로 되어 있는 무광 색상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또 바뀐 게 뭐냐면 원래 기존에는 핸들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디스플레이가 돌아가는 그런 기능을 탑재했었는데 그런 기능은 빼고 이렇게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버튼들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원래 센터 콘솔에 뭐가 있었어요. 약간 비행기 이륙할 때 느낌의 기어 변속기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당겨서 D, 밀면 R 이런 식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기어 시프터가 모두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컬럼식 기어 시프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 밟아서 내리면 D, 이렇게 R, 그리고 누르면 P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어 시프터가 바뀌었습니다. 요게 좀 가장 큰 지점이더라고요. 그 외에 버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건데 여기 이제 P 들어가 있고 핸들 모양 들어가 있죠. 요게 바로 D 파일럿이 들어갔다라는 버튼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설정 버튼에 들어가 보면 D 파일럿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 D 파일럿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노아라는 것까지 새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가 뭐냐면 노아가 내비게이트 온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버테이킹 앤 머징이라고 적혀 있죠. 오버테이킹 그러니까 추월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자동으로 되고 심지어 오프 램프스 그러니까 램프를 빠져나간다거나 하는 기능들도 그대로 지원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내 주행에서는 안 되고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특정 환경에서만 주행이 가능한 D파일럿 100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D파일럿 300 탔던 영상도 여기 있으니까 요거 버튼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시내 주행이나 고속도로나 할 거 없이 자율주행 굉장히 잘했었고 정말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능이었거든요. 그거 아마 국내에도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그리고 실내에 이런 디스플레이 품질도 선명도나 이런 것들도 기존보다 좀 더 올라간 것 같고 버튼을 누르는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빨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됩니다. 선루프를 여는 기능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루프를 열고 또 선루프를 닫고 이런 기능도 되고요. 선쉐이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선쉐이드도 이렇게 닫고 이렇게 다시 하면 또 열고 하는 선쉐이드를 얼마나 열고 닫고 할 수 있을지를 이렇게 조절을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이런 것도 되죠. 창문 올려. 이런 식으로 창문을 열고 닫고를 4가지 도어를 모두 다 디스플레이 안에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유리가 이중 접합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토3 타봤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꽤나 정숙하게 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기능들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을 가능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앞좌석의 열선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조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UI UX는 한국 버전은 또 한국 버전에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중국 버전하고는 살짝 다를 겁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티맵도 사용을 하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들까지 모두 지원하니까 이런 것들은 딱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뀐 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죠. 맥스 50W고 손을 대보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고속 무선 충전 이렇게 뜨죠. 이 고속 무선 충전이 뜨게 되면은 핸드폰의 발열이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핸드폰 발열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스로틀링을 걸면서 충전 속도를 저하시켜요. 근데 이 밑에 쪽에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되면 충전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온도를 맞춰주다 보니까 훨씬 더 충전을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시트나 이런 것들도 뭐 그대로 잘 사용을 했고 2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대로 잘 나왔습니다. 사실 아토3가 소형 SUV 정도 크기가 되기 때문에 4명 정도가 원활하게 타고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실내에서 변경점들은 이렇게 꽤나 많이 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센터 콘솔이나 이런 기어 시프터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아토3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쭉 훑어봤는데, 좀 짚어보자면 앞에서는 이렇게 범퍼나 헤드램프 디자인 이런 것들이 살짝 바뀌었고,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은 휠 디자인, 그리고 디파일럿 100 구동을 위한 여러 가지 카메라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카메라, 펜다의 카메라, 뒤쪽에도 카메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갔고요. 후면부에서는 리어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면은 계기판 디스플레이 바뀌었고, 센터 디스플레이 화질 같은 것도 좋아졌고, 기어 시프터도 컬럼식으로 변경이 됐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소소하게 좋은 점들로 변경이 많이 됐는데, 원래 처음에 나왔던 아토3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가격으로 했을 때 최저 한 2,500부터 3,100만 원 정도의 가격 레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이 더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한국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 우리는 보통 연식 변경하면은 좀 올라가고, 페이스리프트 하면 300만 원 올라가고, 이게 약간 국룰처럼 돼 있는데 중국은 가격이 내려오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심지어 기능도 더 많이 들어갔잖아요. 뭐 계기판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주행 보조를 위한 디파일럿 100도 넣어주고,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도 되고, 알아서 다 되는 거잖아. 이게 들어갔는데 가격이 내려온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중국에서 최저 가격 2,200에서 최고 가격 2,900이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아토3 같은 경우에는 최고 가격이 한 3,3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중국이랑 정확하게 1대1로 비교했을 때는 한 4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팔고 있는 버전 다 팔고 나면은 우리나라에도 페이스리프트 버전 들여오면서 가격을 조금 내려주시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배터리가 조금 적게 들어간 모델이 들어오면은, 가장 배터리가 적게 들어간 모델이 430km를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얘의 가격이 2,200만 원이래요.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300만 원 정도를 더 높게 붙여서 판다 그러면 2,500만 원인데, 2,500만 원에다가 보조금 받고 뭐하고 해서 한 2,30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으면 소형 SUV 전기차가 2,300이면 미친 거 아니냐고. 심지어 걔는 취득세도 할인해 주잖아요. 140만 원. 어마어마한 가성비를 보여주는 자동차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아토3 이 정도면은 진짜 살만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 계약 걸어놓고 실제로 지금 수령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토3 페이스리프트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